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잠깐 볼까요? 좋은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자료 공유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는 거죠. 소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또 친구도 자료를 만들고 후배를 양성하고 지식을 캐스케이드 시키고 그렇습니다. 한 몇몇의 특정 집단만 딱 갖고 그거를 메인테인 하고 하는 것처럼 정확히 약간 컴퓨테이션, 약간 건축 쪽 이쪽을 보게 되면 컴퓨터 공학 쪽은 되게 오픈 소스고 되게 약간 퍼블릭클리 되게 건강한데 약간 중세 시대 카톨릭 교회 보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딱 어떤 권위로서 딱 저거하고 성경책도 아무도 못 읽게 하고 라틴어로 글 읽는 사람만 딱 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건축이나 디자인 이쪽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이 난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모난 털이 박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자 개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보고 있어요. 저희 주 업무가 레빗 에딘 제작인데 모델러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에딘을 많이 만듭니다. 한마디로 플러그인 같은 거죠. 포토샵 플러그인, 뭐 스케치업 플러그인 이런 거. 기능 구현은 어찌어찌 할 수 있지만 사수께서 원하는 것은 기능 구현에 그치지 않고 코드의 리팩토링의 능력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디자인 패턴과 관련된 것 같은데 아직 주니어 개발자라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코딩의 리팩토링 능력, 코드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GitHub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탐구하는 것 외에 토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질문 잘 주셨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팩토링 왜 해? 클린 코드를 만들고 가독성을 높이고 재활용성을 높이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디자인 패턴을 써서 뭐 코드를 더 유효하게 만들고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트위터를 쭉 보고 있는데 어느 시니어 개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목만 얘기해 줄게요. 제발 클린 코드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근데 그 말의 마음이 이해가 돼.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이게 약간 성향의 차이입니다. 종교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 코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위한 코드, 이쁘게 뭔가 가독성이, 우리 지금 가독성 높이려고 코드 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물론 메인테인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고 어떤 일반화 시키기에는 그런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짜야 된다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코드 그렇게 짜야 돼. 맞아. 근데 주객이 전도가 되잖아요. 난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게 나는 그거를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코드 자체가 그냥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셀프 익스플레너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코딩 자체가 사실 주석이 필요 없어. 그냥 코딩 자체가 그냥 깔끔하게 짜놓으면 그냥 그 코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약간 좀 컨트라딕트한 걸 계속 던질 거예요. 제가 10줄짜리 코드가 있어요. 10줄짜리 코드가 있는데 야 이거 지저분해. 야 이거 5줄이면 끝나잖아. 5줄로 줄여 라고 코드 리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줬어. 5줄로 열심히 줄였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해졌어.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거죠. 훨씬 깔끔해졌네. 훨씬 가독성도 높아졌네. 거봐 이렇게 만들면 좋잖아 라고 그 사람한테는 파스를 받았어.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딱 봤어. 이거 왜 줄였어요? 왜? 아니 만약에 이거 쪼갤 수 있으면 그렇잖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 만약에 다른 쪽으로 함수를 끄집어서 쪼갤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 디버깅 할 때 다음번에 또 디버깅 하다 보면 다시 풀어서 다시 넣고 다시 할 거예요. 오히려 코드는 나는 코드를 짧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의 그 플로우를 명시적으로 놔두는 게 글이 더 늘어나도 저는 상관없다는 취지거든요. 또 이런 사람이 리뷰를 보게 되면 또 리뷰가 또 바뀌는 거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뭐 데브 리드에 가 있으면 내 목소리가 더 커지겠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마다 다 달라.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저는 코드를 짤 때 알고리즘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코드를 짤 때 뭐 디자인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알고리즘 단위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조금 유지 보수도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저랑 같은 들어와서 같이 이제 쭉 성장하는 애 보면 걔는 완전 컴퓨터 공학과에서 온 애거든요. 걔는 되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걔는 되게 문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 근데 이게 누가 낫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새로운 문법들 나오고 아니면 새로운 뭔가 이렇게 그 에크막 스크립트니까 뭐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쓰는 그 저거죠. 그런 새로운 문법이나 뭐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코드를 되게 좀 정갈하게 막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데이터 위주일 수도 있고 다 달라 약간씩.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왜냐면 근거가 다 있거든. 그 다 맞는 얘기 하는 거거든.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이제 답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수께서 원하는 거는 그 기능 구현에 굳히지 않고 코드 리팩토링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수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코드 리뷰를 해줘야 돼요. 코드 리뷰를 해서 최초 커밋을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서 6개월간은 리뷰를 되게 떨어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남들이 리뷰했던 걸 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짜고 이렇게 스탠다드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최대한 맞춰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 그것도 안 해주고서 와 이렇게 해오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예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예. 기준도 안 정해놓고 세우라고 하면 계속 깔 거 아니야. 자기도 할 줄 모른다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못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리뷰를 받아야 되고 리뷰를 해줘야 되고 리뷰가 된 코드들을 보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구나 해서 나는 그거를 숙지하고 내 코드를 짰는데 또 불구하고 커미트가 달아준다면 그거를 반드시 받아서 숙지를 하고 그것들을 맞춰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논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게 다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코드도 이게 계속 발전한단 말이야. 이게 오늘 끝날 것처럼 다 압축해서 저러면 나중에 다시 또 다 풀고 다시 이거 다 이러면은 그 코드가 개판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코드를 디코드하는 시간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분위기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피처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거를 굳이 그렇게 안 짜고 클린 코드를 안 해도 오히려 더 이득 케이스도 더 많고요. 또 공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라고 일단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이 프로젝트라거나 깃허브를 많이 보는 건 사실 도움은 안 돼요. 예. 리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 깃허브에 있는 것들도 보면은 이미 다 그 돼 있는 건데 내가 짠 거에서 내 생각에 그러면 코드화 시킨 다음에 그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지를 누군가 리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깃허브에 잘 짜놓은 코드를 해도 되긴 되지만 진짜 완전히 오픈소스처럼 예를 들면 3JS나 이렇게 막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웬만한 코드들 보면은 다 그거 달립니다. 진짜 뭐 내 친구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 짱 코드 갖다가 리뷰해달라면 다 나올걸?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온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리뷰 반드시 해달라 그러고 내 리뷰를 받아야지 내가. 그래서 내가 수정해보고 그게 핵심이고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다.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게 데브 리드나 그 리뷰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직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같이 핑퐁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나가봐요. 좋습니다. S3에서 이제 일하고 있다는 걸로 아시는데 생활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S3에서 한 5년 정도 일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회사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 비디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되게 뭐랄까 하여튼 뭐 그렇게 선을 좀 지키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선을 지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S3 정말 좋죠. 예, 워라벨 좋고 정말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전 세계에서 안정적인 회사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 잭 회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저도 뭐 지금 이제 회사 저거 이제 나왔지만 지금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할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GIS 쪽 요즘 워낙 또 뜨고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본 게 또 뭐가 있나. 여기 취미 부분은 넘어갈게요. 왜냐면 코딩 부분만 일단 더 이야기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 그 다음에 요거 취미 얘기해도 되겠다. 완전 초보인 경우 동기가 생기면 HTML이나 CSS부터 배워야 하나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질문을 주신 거 보니까 초보 맞고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완전 초보인 경우 동기, 그러니까 즉 무엇을 만들고 싶으냐, 왜,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에 대한 게 먼저 생기면 그게 HTML이 되냐, CSS가 되냐, 자바스크립트가 되냐, 아니면 C샵이 되냐, 파이썬이 되냐, 이런 게 나와요. 언어가. 언어적 측면에서 그렇고, 어떤 데이터 구조를 배워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떤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냐. 막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하기 싫어져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캐드에서 오토메이션을 한다, 아니면 라이노에서 무슨 뭐 패널링을 한다, 아니면 그라스호퍼 뭐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랄까 어떤 언어로 어떻게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체가 다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거예요. 제 비디오 많이 보시면 이건 이렇게 하면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가면 좋고, 일반적으로 완전 초보라고 하면 저는 파이썬을 공유합니다. 파이썬 공부하세요. 파이썬. HTML, CSS 하지 말고 파이썬을 공부하세요. 파이썬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파이썬을 먼저 공부하다 보면은 마치 파이썬은 국어 같은 역할을 할 거야. 국어가 되면 국어 가지고 뭐도 본다? 운전면허도 보고, 변호사 시험도 보고, 대학도 가고, 국어 가지고 옆집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그쵸? 다 국어 갖고 하는 거잖아. 국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말 없으면 영어로 할 거예요? 중국말로 할 거예요? 어쨌든 언어가 필요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뭐다? 국어다. 그래서 파이썬을 먼저 공부해봐라.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초보는 CSS, HTML 하지 말고 일단 파이썬부터. 그리고 그 곤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 있는, 물론 이제 질문 주신 것도 사실 회사에 대해 자세한 뭐가 어떻고 어떻게 데이터가 돌아가고 뭐가 어떻고 뭐 코드가 어떻고 막 이런 되게 컨피덴셜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왠지 그냥 긁어서 부서로 안 만들려고 회사 얘기나,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무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딱 분리해가지고, 또 저가 이제 NJ 채널을 하고 내가 그 이제 이남주로서 대외 활동을 하는 것들은 내가 회사인으로서 하는 거랑 또 겹쳐서, 물론 이것도 별개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선을 좀 명확하게 긋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지는 케이스도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에슬이 있을 때도 그때 컨퍼런스에서 워크숍하고 막 렉처할 때도 제가 디렉터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이런 걸로 수업할 거다. 문제 없겠지? 해,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한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준이니까 그렇고, 질문을 좀 주시면은 하여튼 에슬에 관련된 것들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취미, 이거는 약간 서바이벌 키트에 약간, 아니면 그냥 라이브에서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겠다. 취미가 궁금합니다. 넷플릭스 저 안 봅니다. 게임 저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게임 보는 거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유튜브 같은 것들도 역사나 지식 한 번 들어서, 그러니까 예능은 안 봐요. 그 남들 노는 거 뭐 솔로 뭐 무한도전 이런 거 안 보고, 그건 뭐 한 번 보고 흘러가는 거, 그 지식이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저는 그냥 뭐 과학 채널, 시사 이런 거 봐요. 과학 같은 거 한 번 들으면 내가 암기하면 안 변하잖아, 그 지식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종교, 철학 이런 것들도 사고하는 훈련들 하기 위해서 보고, 경제 당연히 보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단순히 사라 팔아 이런 거 말고 그거를 평가해주고 이해하는 채널들 같은 거 많이 봐요. 그럼 내가 그 썬트 프로세스, 사고하는 방법을 내가 배울 수 있잖아.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저 스노우보드 타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 스노우보드 있지? 스노우보드.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타고 다니고 한국 와서도 이번에도 타려고 하는데, 일단은 봅시다. 내 몸이 어디까지 따라올지. 그리고 옛날 비보이 연습도 좀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것도 좀 잘 안 하게 되고 바빠져서. 그리고 걷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 취미는 코딩입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져. 음악 들으면서 코딩하고. 아까 오늘이 우리 일요일인데 아까도 커피숍 가서 사색하면서 코드 짜다 왔거든요. 기분이 너무 편하네요. 그래. 그게 제 취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개 있으면은 그거 받고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타이핑 좀 쳐주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까지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개발 및 운영의 경험이 기획 직무와 구현 직무 중 어느 직무에 더 어필이 될까요? 지금 질문 이해하고 있습니다. 1인 개발 운영 경험이 기획 직무와 구현 직무 중 어느 직렬이 뭔가요? 직렬? 그러니까 이제 내가 1인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기획이나 구현 이 둘 중에 뭐가 좀 더 중요하냐에 대한 이야기신가요? 질문이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밤에서 머리가 안 돌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1인 개발의 운영 경험이 직무 경험과 구현 직무 중 어느 직렬에 더 어필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방종까지는 아닙니다. 질문 주셨으니까 이거 하고 방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획 없이는 뭐 당연히 기획만 하면 뭐야? 개발을 해야지. 그렇죠? 또 개발도 기획이 없이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산으로 갈 때도 있고 근데 사실 개발만 해가지고도 뭔가 나올 수 있기는 있겠다. 제가 지금 그렇고 저는 기획자보다는 개발자에 좀 더 가까우니까 근데 디자이너로서 뭔가 알고리즘을 짜고 하는 것들은 사실 기획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같은 느낌이 되네요. 네. IT 기획자와 개발자의 준비해야 하는 자료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과 그렇죠? 설계를 하는 사람과 이거 시공하는 사람 이 두 개의 포커스는 완전 다르거든요. 멘탈리티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기획자는 말 그대로 그냥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거냐 뭐 마켓 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덕트만의 뭔가 이렇게 뭐 킬링 그죠?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도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디자인도 뽑을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비즈니스 라직도 만들 거고 그렇죠? 그게 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이제 IT 기획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뻔하죠. 뭐 코딩, 데이터 스트럭처 준비하고 그런 비디오는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코딩 시험도 준비하고요.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요즘 포트폴리오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앱도 만들고 웹앱도 만들고 iOS나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들을 이제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해갖고 이력서를 넣으면 너 정말 할 수 있어? 인터뷰 보고 질문 던져보고 시험도 내보고 코드도 짜보고 하면서 주니어, 시니어로 뽑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획자랑 개발자는 차이가 완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대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제 라이브를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와서 질문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질문을 미리 주시면 제가 또 슬라이드 준비해서 그 토픽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비디오 편집해가지고 이거 라이브는 이제 멤버십이나 프라이빗으로 돌려버릴 거고요. 퍼블릭은 이제 접근 안 되게 할 거고 그리고 편집해가지고 또 이제 잘라서 여러분들 잘 섭취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넘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비디오를 만들고 질문도 주고받는 겁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제 방식대로 이렇게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어떤 다음 주든 다다다음 주든 어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열도록 할게요.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이야. 안녕.